5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이 국내 땅값이 2천조 원 이상 올랐다라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연간 상승의 기준 역대 정권 최고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토론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저물가 저성장 체감 경기 지금 최악인데 현재 우리 네.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 경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도 1대 이하이고 경제 성장률도 낮고 여기에 자영업 폐업률 이런 경제 상황을 보여준 수치들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비싼 땅값, 집값이다. 왜냐하면 국민 자산의 80%가 차지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자산의 80% 이상이 묶여 있으니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수가 없고 그게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지표에도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땅에다 투자해놓고 그다음에 그것만 오르고 있지 전체적인 자산은 커질지 모르지만 돈 자체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들 내수 시장이 커질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커질 수도 없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주거는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내 발 뻗고 자야 되는 공간을 누구라도 한 채 이제 가지면서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중산층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는 사실 정부가 땅값, 집값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게 그 정부의 최우선의 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이 땅값에 주목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게 된 이유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하겠죠? 네, 사실 경실련이 이제 올해 출범 30년에 맞았습니다. 저희가 89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투기 근절, 땅값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주거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걸 위해서 창립을 했다라고 선언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사회가 그렇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도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한 채당 2.5억 올랐습니다. 네. 광주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서울 집값만 오르면 그거는 집값에서 건물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반해 올랐다는 건 다 땅값이 올랐다는 거죠. 땅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면 주택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상업용지도 오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것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같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보는 통계가 매우 다른 걸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그 통계를 만들어내는 기초 자료가 공시지가입니다. 네네. 공시지가가 땅값 통계 기초이기도 하지만 과세 기준에서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 종부세의 부합 기준이 되니까 매우 정확해야 되죠. 네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연간 2천억 원 예산을 터서 전문가에게 이 자료를 조사해달라.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그게 계속 시세를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도 정부가 높였다. 그래서 시세를 64.8%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문제는 경실련도 15년간 수억 차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조사해 왔지만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통계가 잘못돼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이제 땅값을 추정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값 경실련에서 조사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올랐던가요? 전국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1990년 이제 창립 당시에도 땅값을 추정한 바 있고요. 네. 2005년에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토대로 추정을 했고 2017년 올해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년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40년간의 땅값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79년의 땅값은 325조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은 325조 원으로 저희는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64.8%라고 하지만 경실련 조사로 보면은 30-40%에 불과하거든요. 모든 그 아파트 용지라든지 빌딩 용지 등이 네. 그걸 적용하면 저희는 한 평균 43%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공시지가에 적용하면 올해 땅값은 9,500조가 됩니다. 2018년 말 기준. 네네. 그래서 이걸 단순 계산해봐도 40년간 약 9,200조 원이 뛰었는데 네. 이 40년의 절반 시점으로 20년을 나눠서 보면 네. 외환위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외환위기가 9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양가 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의 대규모 이제 완화 조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전후로 이 최근 20년이 더 많이 뛰었다. 그리고 그 20년 안에서도 정권별로 좀 들여다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 원이 뛰었고요. 네. 그 지금 2년을 맞은 2년이 좀 넘어섰죠. 근데 저희가 2년을까지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원이 뛰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2년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1,000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노무현 정부 수준에 더 넘어서는 그 최고로 많이 땅값이 뛴 정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정권 내 최고가 될 테니 네. 지금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근본적인 투기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땅값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산이 80%에 묶여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70%인 3,600만 명은 토지 한 평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1,500만 명 정도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절대적으로 대다수가 많지 않아요. 상위 5%, 상위 1%가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토지 비중을 좀 조사해 봤거든요. 네. 토지 비중을 조사해 보니까 가액 대비 정부가 공개한 가액 대비 정부가 사실 국감 때 우리나라 토지의 백분위별 소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을 다 합치면 가액 기준으로 약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가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38%를 적용해서 그 상위 소유 상위 1% 1인당 떨어뜨리면 1인당 연간 25억입니다. 같은 기간 노동자분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약 70배 정도의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위 1%가 얻고 있고 구조다. 네. 그렇죠. 땅값이 오르면 그런 구조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가장 그 일성이 양극화 해소였는데 이 지금 2년간의 경제 정책이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뭔가요? 정부는 64.8%라고 밝혔고 이 64.8%는 정부가 50만 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을 국토부가 정하고 있는데 그게 50만 표준지입니다. 그 50만 개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수조사한 결과다. 그런데 사실은 64.8%고 경실련은 표본 수가 그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저희들이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또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네네. 다 아파트 용지 시세 반영률이 30%대예요. 그리고 빌딩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40%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부의 그 이야기보다 국장님 이야기가 더 와 닿는 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파트나 직접 생활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그 차익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실련의 발표가 더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땅값이나 부동산의 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무엇보다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잘못된 통계 생산을 일단 중단을 해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과세 기준이고 보유세 강화의 기초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투기 근절 얘기하지만 정작 정말 열심히 하는 건 투기 조장책입니다. 그게 상비 신도시 공급 수도권 과밀화를 더 높여주는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 초고층 건물을 허가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는 중단을 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가에 대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고분양, 광주시도 지금 고분양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건 분양가에 적정률을 가져가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게 분양가 상한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대책으로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의 방향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정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모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알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도 문제는 하나도 지정된 게 없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왜 어떤 누군가 이 장관의 의지를 막고 있는 건지 대통령의 의지를 막고 있는지 그럼 그게 누군지 그게 이 가짜 통계를 생산하는 관료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좀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분을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를 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청취자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